어머니, 이 집엔 남자가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아니, 그냥 제가 남자라서 불편하실까봐. 걱정 마세요. 우리 집은 과부만 셋이 사는데 남자 손님 환영이에요. 방세만 제때 내주시면요. 그럼 제가 이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왜 하필 우리 집을요? 동네에 하숙집이 여러 곳인데. 제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뭐 사정이야 누구나 다 있죠. 그럼 오늘부터 들어오세요. 그렇게 28배 총각 김영수는 과부 셋이 사는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72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한옥. 그 집엔 정말로 과부 3명만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박순덕 씨는 50 초반의 여자로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과부 이정숙 씨는 40 중반으로 남편이 광산 사고로 죽었다 했고요. 막내 과부 최은희 씨는 35으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세 과부는 함께 이 집을 운영하며 하숙생들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짐은 다 푸셨어요? 박순덕 씨가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네, 대충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녁 드셔야죠. 밥상 차릴 테니까 마루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영수는 작은 방의 짐을 풀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아주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흔적을 지우려고 애쓴 것처럼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수는 새 과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이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충청도입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최은희 씨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네. 일자리를 찾으러. 요즘 일자리가 어디 쉽게 구해지나요? 영수 씨는 젊으니까 기회가 있을 거예요. 박순덕 씨가 밥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집 규칙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첫째, 밤 10시 이후엔 바깥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대문이 잠기거든요. 알겠습니다. 둘째, 다른 하숙생 방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다른 하숙생이 있습니까?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올 때 봤을 때 이 집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는데, 아, 지금은 영수 씨 혼자예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셋째, 박순덕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강문을 열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요? 네. 그냥 낡은 집이라 밤에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도 크고 그래요. 아, 하지만 박순덕 씨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냥 집이 낡아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구성한 검토 후 장편 미스터리 전개 계획 수립했음.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입부와 초반 설정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스터리를 풀어가야 합니다. 구성. 이상한 징후들 발견 시 밤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과부들의 수상한 행동, 유익이, 첫날 밤에 이상한 경험, 낮에 발견하는 의문점들,
과부들의 이상한 대화, 이웃들의 경고, 밤마다 반복되는 소리, 다른 남자의 흔적 발견.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내일 아침엔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려나요?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요. 내일부터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요. 힘내세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온 영수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첫날이라 피곤했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2시쯤이었을까요? 영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쿵, 쿵, 쿵. 무언가 무거운 걸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루를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쿵. 끌려가는 소리. 그리고 여자들의 낮은 목소리. 조심해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알아요. 알아. 빨리빨리. 날 새기 전에 끝내야 해요.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분명히 새 과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방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강문을 열지 마세요. 영수는 꾹 참고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낮, 영수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러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 소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최은희 씨가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밤에 소리가 좀 들렸는데 순간 최은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요? 뭔가 끄는 것 같은 소리요. 아가, 그거요. 우리가 장독대를 옮겼어요. 겨울 준비하려고요. 밤에요? 낮엔 일이 많아서요. 신경 쓰였다면 미안해요. 최은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아침을 먹고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변변한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온 영수는 대문 앞에서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휴, 젊은이가 저 집에 들어갔구만.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그 집에 하숙생으로 들어간 거야? 네. 어제부터요. 조심해야 할 텐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 집에 들어간 남자들이 말이지.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더라고. 사라진다고요? 작년에도 한 명, 재작년에도 한 명.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짐도 안 싸고 사라져 버렸어. 그게 경찰도 와서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대. 그냥 그렇게 흔적도 없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하숙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일부러 잠을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요. 무겁네. 정말 무거워. 쉿. 목소리 좀 낮춰요. 하숙생이 깰 수도 있어요. 영수는 조용히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과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큰 것을 끌고 마당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 크기만 했습니다. 커다란 자루. 그 자루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새 과부는 그 자루를 나당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장독대 뒤쪽. 거기엔 커다란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풍덩. 물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새 과부의 대화가 또 들렸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또 한 명이. 영수 씨는 언제쯤 할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방세를 한 달은 받아야죠. 그렇긴 하네요. 영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 여자들이 사람을 죽인 거야? 그리고 나도 곧 장편 구성을 위해 다단계 반전과 증거 수집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영수의 고민과 두려움, 증거 찾기 시도, 낮 동안의 평범한 일상 이중서. 이제 영수가 낮에 조사를 시작하고 더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길게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영수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영수 씨,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박순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일자리 찾기가 힘드시죠? 네. 오늘도 나가실 거예요. 네. 나가봐야죠. 영수는 서둘러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가까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수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 신고하러 왔습니다. 신고요? 무슨 일인데요? 영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숙하는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밤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 하숙집인데요? 박순덕 씨 댁입니다. 과부 3명이 운영하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 말이군요. 아시는 겁니까? 네. 알죠. 작년에도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럼 조사는 하셨습니까? 물론 했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경찰관은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1970년 하숙생 김철수 씨 실종 사건. 1971년
하숙생 이동진 씨 실종 사건. 실종이요? 네. 둘 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짐도 그대로 두고요. 그럼 그 집 과부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의심했지만 집을 다 뒤져도 시신도 없고 혈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물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물이요? 네. 그 집 마당에 있는 우물요. 거기에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어요. 우물 안을 다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깨끗한 물만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게다가 그 과부들 다들 착해요.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고요. 교회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젊은이도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겁니까? 네. 그거 장독대 옮기는 소리예요. 그 집 과부들이 밤에 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낮엔 더워서요. 하지만 젊은이 충고 하나 할게요. 경찰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빨리 나오세요. 네. 증거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긴 해요. 그 집에 들어간 남자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왜 조치를 안 하십니까? 증거가 없으면 뭘 어떻게 해요? 법치국가인데 그냥 젊은이가 조심하는 수밖에요. 영수는 맥이 풀려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경찰도 못 믿겠구나.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그날부터 영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엔 일자리를 찾는 척하며 집을 나갔다가 몰래 숨어서 하숙집을 감시했습니다. 밤엔 자는 척하며 과부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과부들은 보름마다 밤에 무언가를 우물에 던졌습니다. 둘째, 다음 날이면 항상 집에서 고기 삶는 냄새가 났습니다. 셋째, 그날만큼은 과부들이 영수에게 특별히 친절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고기 삶았어요. 많이 드세요. 박순덕 씨가 고깃국을 가득 떠주었습니다. 영수는 그 국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혹시 아니야. 설마 사람을.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 국을 먹지 못하고 몰래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영수 씨, 국 맛없어요? 이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맛있는데 제가 고기를 못 먹어서요. 어머, 그래요? 그럼 진작 말하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우물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자정이 넘어 모두가 잠든 시 영수는 조용히 강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마당 한쪽, 장독대 뒤에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우물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낡은 나무 뚜껑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물이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냈습니다. 성냥에 불을 붙이고 우물 안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우물 안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 갈비뼈, 다리뼈, 적어도 대여섯 구의 시신은 되어 보이는 뼈 조각들이 우물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구성 골격, 파악 후 장편 확장 전략 수립했음. 완벽합니다. 이제 미스터리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롱폼이므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영수가 발각된 과부들과의 대면, 충격적인 진실 첫 번째 반전, 과부들의 과거 이야기, 영수의 선택. 이제 영수가 발각되고 과부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지는 과정을 길게 그려야 합니다.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세 과부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계셨네요. 박순덕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뭘 보셨어요? 아무것도. 거짓말 마세요. 다 봤죠? 영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정숙 씨와 최은희 씨가 양쪽에서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들어가요. 박순덕 씨가 집 안을 가리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싫습니다. 저는 도망가 봤자 소용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에요. 영수는 떨리는 다리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앉자. 새 과부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영수 씨, 박순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본 거 맞아요. 사람 뼈예요. 왜 이런 짓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입니까?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죽인 게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그럼 그 뼈들은 뭡니까? 박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의 이야기를요.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저는 21살이었어요. 박순덕 씨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갔고 저는 아이를 베고 혼자 남았죠. 그런데 어느 날 북한군들이 우리 마을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박순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헛간에 숨었어요. 하루 종일, 이틀 종일. 하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죠. 군인 5명이 저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겨우 풀려났어요. 반쯤 죽은 상태로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배 속의 아이를 잃었어요.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왔고요. 박순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정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광산 사고로 죽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취한 남자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과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과부는 쉽게 당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그 남자들은 계속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과부가 문단속을 잘못한 거 아니냐고. 혼자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정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은희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때려서 죽일 것 같아서 제가 죽인 거예요. 그것도 우발적으로. 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로 처리해 줬어요. 제가 평소에 맞고 살았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 과부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우연히 만났어요. 박순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과부들이 모여서 이 집을 얻었죠. 함께 살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계속 왔어요. 하숙생을 가장해서, 친절한 이웃을 가장해서 도와주겠다며.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혼자 사는 과부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까?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박순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김철수라는 남자. 그 사람이 첫 번째였어요. 그 사람은 겉으론 착했어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정숙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취한 상태로. 문을 잠그지 않은 걸 알고 정숙이가 비명을 질렀고 우리가 달려갔죠. 그 남자를 떼어냈는데 그 남자가 칼을 들었어요. 어차피 과부 아니냐.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는다고. 이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엌에 있던 칼로 정당방위였어요. 우리를 해치려던 남자를.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어요. 신고하면 우리가 의심받을 거였어요. 과부 셋이 남자 하숙생을 죽였다고. 그래서 우물에 버렸어요. 영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다른 남자들도? 네. 박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이동진, 재작년에 박민수, 그 전에 황기철, 오상우. 모두 똑같았어요. 겉으론 착한 척하다가 결국엔 우리를 해치려 했어요. 우리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새 과부는 느꼈습니다. 영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당방위였다는 거잖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였는데. 구성 확장 계획 수립 및 다층 반전 구조 설계. 좋습니다. 첫 번째 반전을 제시했습니다. 과부들이 그저 악당이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농포밈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층위가 필요합니다.
다음 전개, 영수의 고미, 과부들의 제안, 새로운 사실 발견, 두 번째 반전, 진짜 진실, 영수의 결정, 최종 결말. 현재 약 15분 분량입니다. 계속 확장합니다. 이제 영수가 과부들을 이해하게 되지만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려야 합니다. 영수 씨, 박순덕 씨가 영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당신은 진짜 착한 사람 같았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그래서 당신만큼은 살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우물을 봐버렸으니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를 죽이실 겁니까? 아니요. 박순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 부탁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론 그들이 살인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였다면, 그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주세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요. 좋아요. 박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잡을 거예요. 그날 밤, 영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하숙집을 나와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아버지가 반겼습니다. 영수는 담배를 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순덕 씨 댁 아세요? 아, 그 과부 댁 알지. 왜 거기서 이상한 일이 있다던데요. 이상한 일? 무슨? 남자 하숙생들이 자꾸 사라진다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런 소문이 있긴 해. 사실인가요? 글쎄, 확실한 건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말이야, 사라진 남자들 다들 좀 그랬어. 그랬다니요.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았지.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여자들 괴롭히. 특히 김철수란 놈은 전과도 있었어. 성폭행 미수. 영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응, 출소하고 이 동네로 온 거야. 그리고 그 과부 댁에 들어갔지. 그 다음엔 사라졌지. 뭐, 도망간 줄 알았어. 빚도 많았거든. 이동진이란 사람은요. 그 사람도 비슷했어. 사기꾼이었지. 여러 사람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그 사람도 과부 댁에 들어갔다가 사라졌어. 영수는 할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라진 남자들은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과자, 사기꾼, 폭력배. 그들은 과부댁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당방위였던 거야?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수 씨, 늦으셨네요. 박순덕 씨가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생각 정리되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영수는 밥을 먹으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 여자들은 감옥에 갈 거야. 하지만 그들은 피해자잖아. 정당방위였다면. 그런데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순덕아, 있냐?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과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 최은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온 건 술에 취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흉악했습니다. 오랜만이다. 계집들아. 그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박순덕 씨가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왜 못 와? 내가 작년에도 왔잖아. 그때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죠. 다시 오면 정말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술 한잔 하러 온 건데. 남자는 영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오, 새로운 하숙생이네. 너도 조심해라. 이 계집들. 밤에 뭐 하는지 알면 놀랄걸? 영수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과부들을 괴롭힌 사람 중 하나구나. 제발 나가세요. 이정숙 씨가 울먹였습니다. 나가? 싫은데. 오늘은 계획이 있거든.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이 집을 오늘 끝장을 볼 거야. 더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새 과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악당이구나. 과부들이 말한 게 사실이었어. 비켜. 남자가 영수를 밀쳤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남자는 박순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다. 안 돼.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남자를 막아섰습니다. 비켜. 이 새끼야. 안 됩니다. 너도 죽고 싶어. 칼이 영수를 향했습니다. 영수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들을 지켜야 해. 그때 탁! 박순덕 씨가 뒤에서 장작으로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인연들이. 이정숙 씨와 최은희 씨도 달려들었습니다. 넷이서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구성 확장 계획 수립 및 반전 구조, 설계, 중완벽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수가 직접 목격한 곳. 실제로 악당 남자가 존재한다. 과부들이 정당방위로 행동한다. 영수 자신도 그들을 도왔다. 하지만 아직 30분이 안 되었으므로 더 확장해야 합니다. 다음 전개. 남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영수의 최종 또 다른 반전. 남자가 죽지 않았거나 더 큰 음모. 과부들의 진짜 과거. 최종 결말. 여우.
현재 약 1.8에 이 공분 불량입니다. 계속 확장합니다. 죽었나요? 최은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남자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기절한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당방위가 명확해요. 증인도 있고요. 바로 저요. 박순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경찰이 오면 우물을 조사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시신들이 발견되고 우리는 끝이에요.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물에 버려야죠. 이정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번엔 정당방위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박순덕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영수 씨뿐이에요. 그리고 영수 씨가 증언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저는 증언할 겁니다. 정말요? 박순덕 씨가 영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물 안에 다른 시신들은요? 그것도 정당방위였다고 증언해 주실 건가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과부 셋이 7명의 남자를 정당방위로 죽였다고? 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 박순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우리는 정말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정숙 씨와 최은희 씨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영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 그건 법을 어기는 거잖아. 하지만 그들은 피해자야. 그때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신음했습니다. 깨어나고 있어요. 최은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영수 씨, 박순덕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깨어나면 우리를 모두 죽일 거예요. 영수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들을 도울 것인가? 알겠습니다.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새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넷은 함께 남자를 끌고 우물로 갔습니다. 하나, 둘, 셋. 풍덩. 남자가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살인을 도운 거야.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그날 밤 이후 영수는 과부들과 한 배를 탄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사람, 공범이 된 사람. 영수 씨. 며칠 후 박순덕 씨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요? 네. 우리 4명은 이 비밀을 함께 지켜야 해요. 그리고 영수 씨가 원한다면 방세는 안 받을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박순덕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수가 열어보니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가 모아둔 돈이에요. 그 남자들한테서 받은 거예요. 방세라며 받은 돈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도 있고, 영수 씨도 이제 우리 편이니까 나눠 가지세요. 영수는 그 돈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들의 돈이잖아.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공범이 된 이상. 감사합니다. 영수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였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과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옷도 빨아주. 영수는 점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나쁜 일은 아니야. 그 남자들은 어차피 악당이었어. 세상은 더 안전해진 거야.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실례지만,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이 사람 보셨어요? 여자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 전 우물에 빠뜨린 그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신데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실종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동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아내가 찾고 있었구나.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낮 영수는 하숙집으로 갔습니다. 순덕 씨. 네. 영수 씨. 무슨 일이에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데요? 한 달 전에 우물에 빠뜨린 그 남자. 정말로 악당이었습니까? 박순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그 사람 아내가 찾으러 왔습니다. 제 가게. 아내요? 네. 실종된 남편을 찾고 있다고. 박순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가족이 있었겠죠. 악당에게도 가족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우릴 죽이려 했잖아요. 정말 그랬습니까? 영수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협박하려던 건 아닙니까? 칼을 들고 왔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박순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우리가 과잉방어를 한 걸까? 그때 이정숙 씨가 나왔습니다. 영수 씨,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탔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최은희 씨도 나왔습니다. 영수 씨가 경찰에 가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영수 씨도 공범이 돼요. 우물에 시신을 버리는 걸 도왔잖아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도덕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반전 구성 확장 중. 완벽합니다. 이제 영수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정말 정당방위였을까? 아니면 과잉방어였을까? 그 남자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과부들이 사실은 계획적으로 남자들을 유인했다. 또는 영수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더 복잡한 진실. 영수 씨, 박순덕 씨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는 하숙집을 나와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동네의 박순덕 씨 댁이 어딘지 아세요? 영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찾으시는데요? 거기 하숙을 하려고요. 안 됩니다. 영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왜요? 거기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그냥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제발. 젊은 남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냥 가게를 나갔습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면 안 돼. 하지만 그날 저녁 박순덕 씨가 영수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 오늘 낮에 하숙생 하나가 찾아왔는데 당신이 쫓아냈다던데요. 아, 그게 왜 그러셨어요?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요. 보호요? 박순덕 씨가 웃었습니다. 우린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수 씨, 악당들만 죽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악당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아봐요. 시간을 들여서요. 며칠 지내보면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일부러 유인한 건가요? 유인이라니요. 그냥 하숙을 받는 거죠.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악당이면 처리하고 착한 사람이면 보내주. 그게 맞는 일인가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누가 악당인지 당신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박순덕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수 씨도 알잖아요. 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경찰도, 법원도, 아무도. 그러니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영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히 미쳐버린 거야. 영수 씨, 우리 편이죠. 박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영수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덕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야. 계획적인 살인이야. 그날 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해.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하지만 그 전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수는 한밤중에 하숙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과부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영수는 박순덕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펼쳐진 노트 한 권. 영수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마이너스 1970년 8월 15일, 박민수 마이너스 1969년 3월 2일, 황기철 마이너스 1968년 11월 30일. 죽은 남자들의 이름과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전과자, 여자 폭행 전력, 사기꾼, 돈 떼먹고 도망, 폭력배, 술 먹고 행패. 영수는 계속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김영수 마이너스 1972년 10월 20일 영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관찰 중. 영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타겟이었어? 언젠가는 나도.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순덕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정숙 씨와 최은희 씨도 나타났습니다. 노트를 보고 있었어요? 박순덕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영수가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왜 제 이름이 여기 있습니까? 그거야. 하숙생이니까요. 관찰 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박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 씨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혹시 나쁜 사람일까 봐요. 그래서 관찰했죠. 하지만 영수 씨는 착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살려뒀어요. 영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제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랬으면 벌써 우물에 있었겠죠. 박순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건가요? 경찰에 가려고요? 영수는 말없이 노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요. 영수 씨, 이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같이 망하게 돼요. 상관없습니다.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박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남자들, 다들 악당이었어요. 세상은 더 안전해졌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법이 할 일을 당신들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법은 우리를 보호 안 해줘요. 박순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아세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남자만 봐도 떨리고 우리는 그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고통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갈 겁니다. 그래요. 박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녀가 손짓했습니다. 이정숙 씨와 최은희 씨가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미안해요. 영수 씨. 박순덕 씨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당신까지 우물에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안 돼. 영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 과부가 그를 둘러쌌습니다. 제발, 정말 미안해요. 박순덕 씨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다. 문 열어.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과부는 놀라서 멈췄습니다. 경찰.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모두 손들어. 새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한 경찰관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보니 며칠 전 파출소에서 만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며칠 전에 신고하러 왔을 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숙집을 감시하고 있었죠. 오늘 밤 당신이 몰래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온 겁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들은 새 과부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조사했습니다. 7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새 과부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박순덕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영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남자들은 모두 악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비록 법이 불완전하다 해도 박순덕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순덕 씨 무기징역, 이정숙 씨 무기징역, 최은희 씨 징역 20년. 영수는 방청석에서 그 판결을 들었습니다. 새 과부는 법정을 나가며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원망하는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수는 그 하숙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 텅 빈 집이었습니다. 대문에는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당에 우물을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굳게 봉인된 우물. 여기서 7명의 남자가, 아니 11명이 죽었구나. 과부 셋과 죽은 남자 7명과 그리고 영수는 자기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알던 순수한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힘들었죠? 네. 경찰관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들, 정말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피해자였을까요?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둘 다겠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고통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네, 맞습니다. 영수는 하숙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보고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영수는 여전히 그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꿈을 꿨습니다. 우물에서 손이 올라오는 꿈, 자신을 끌어당기는 꿈. 그럴 때마다 영수는 잠에서 깨서 땀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또 그 꿈 꿨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영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옳은 일,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 그 달빛 아래 어디선가 새 과부가 감옥에서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할까?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두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 되돌릴 수 없이 영원히. 1972년 가을에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법이 보호해주지 못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의와 복수,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새 과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영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